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세월을 건너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소녀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르친 혼사 때문에 아버지의 한숨은 더 커졌죠. 춘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얼굴에 20개가 넘는 점들이 촛불 아래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이 이야기는 그의 봄으로 거슬러 갑니다. 춘희의 아버지 이영감은 마을에서 품팔이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가난뱅이였습니다. 딸 하나 잘 시집 보내는 게 소원이었지만 20살이 넘도록 혼처 하나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아이고, 우리 춘희가 얼굴만 좀 평범했어도. 이영감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희의 얼굴에는 크고 작은 점이 22개나 박혀 있었거든요. 이마에 3개, 볼에 각각 5개씩, 턱에도 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키마저 작아서 또래 처녀들보다 한 뼘은 작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춘희를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참 불쌍도 하지. 마음씨는 그렇게 곱던데. 그래도 저 얼굴로 시집이나 갈까? 춘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묵묵히 했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춘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운 장 담그는 솜씨였습니다. 춘희의 어머니 순떡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전날 어머니는 춘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춘희야, 예쁜 건 하루 이틀이란다. 여자는 손맛이 좋아야 사랑받는 거야. 어머니, 내가 내게 물려줄 건 이 장 담그는 법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것만큼은 정성껏 배워뒀으니 언젠가 너를 구할 게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춘희는 그날 이후로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장을 담갔어요. 어머니가 알려준 비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했습니다. 먼저 좋은 콩을 골라 깨끗이 씻어 하룻밤 불렸죠. 이튿날 새벽부터 가마솥에 콩을 삶았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나며 콩이 무르익을 때까지 꼬박 한나절이 걸렸어요. 삶은 콩을 절구에 찧어 네모지게 빚으면 메주가 되었습니다. 메주를 띄우는 과정이 가장 까다로웠죠. 따뜻한 방 한쪽에 짚을 깔고 메주를 올려놨습니다. 보름쯤 지나면 하얀 곰팡이가 메주를 감쌌어요. 어머니, 이 곰팡이가 맞는 거겠죠? 춘희는 혼잣말로 어머니께 물으며 조심스럽게 메주를 뒤집었습니다. 메주가 잘 뜨면 소금물을 맞춰야 했어요. 어머니의 비법은 바로 이 소금물에 있었습니다. 춘희야, 소금물은 달걀을 띄워서 맞춰야 한다. 달걀이 동전만큼 떠오르면 딱 좋은 농도란다. 춘희는 어머니 말씀대로 정성껏 소금물을 맞췄습니다. 항아리에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은 뒤 깨끗한 천으로 입구를 막았죠. 3달만 기다리면 되겠지? 춘희는 매일 아침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장이 잘 익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장만큼은 늘 넉넉하게 담갔어요. 그에도 항아리 3개에 가득 장을 담갔습니다. 3달 후 장독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냄새, 어머니 손맛이에요. 춘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을 떠서 맛을 보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완벽한 맛이었어요. 춘희는 이 장을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이고, 춘희네 장맛은 정말 기막히네. 이렇게 좋은 장을 우리한테 주다니 고맙기도 하지. 이웃들은 춘희의 장을 받아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옆집 박씨 아주머니는 춘희의 장을 받을 때마다 말했어요. 춘희야, 내 장 마시면 어디 가도 귀한 대접 받을 게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저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춘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죠. 손맛이 좋으면 사랑받는다고 하셨지. 하지만 이 얼굴로 누가 나를 받아줄까? 그날도 춘희는 장독대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어머니, 소녀는 언제쯤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춘희의 물음에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 건너편에서는 중매쟁이 김씨가 이영감을 찾아왔었어요. 이영감, 춘희 혼사건으로 왔네. 아니, 정말이요? 어디 좋은 데라도 있소? 이영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글쎄, 그게 상대가 좀 나이가 있긴 한데. 나이야 상관없소. 얼마나 되는데요? 47이라네. 이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 혼사도 춘희가 거절했죠. 아버지, 소녀가 못나도 그렇지 47 호라비한테는 못 갑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영감은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혼사는 자꾸만 어그러졌고 춘희의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갔어요. 그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이영감은 품팔이를 나갔어요. 인근 마을 김부자댁 밭에서 김을 매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아버지를 위해 춘희는 점심을 싸줬죠. 아버지,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고맙다, 춘희야. 보자기를 풀자 보리밥에 장한 종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춘희가 담근 된장이었어요. 이영감은 밭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자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머슴들도 둘러앉아 각자 가져온 점심을 먹었죠. 이야, 오늘따라 더운 것 같네. 그러게 말일세. 물이라도 한 바가지 들이켜야겠어. 이영감은 보자기를 풀고 보리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쌈 싸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역시 우리 춘희 손맛이야. 옆에 앉아있던 박서방이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이영감, 그장 냄새 좀 구수한데? 어디서 난 거요? 아, 이거 우리 딸이 담근 장일세. 허, 그 냄새가 예사롭지 않은데 나도 좀 맛볼 수 있겠소? 이영감은 흔쾌히 장 종지를 내밀었습니다. 박서방이 손가락으로 장을 찍어 맛을 봤어요. 이게 무슨 맛이오? 내가 평생 먹어본 장 중에 최고요. 박서방의 감탄에 다른 머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나도 좀 맛봅시다. 이거 정말 별미인데요? 순식간에 장 종지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튿날도 이영감은 같은 밭으로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제 장을 맛본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이영감, 오늘도 그 장 가져왔소? 어제 그 맛을 못 잊겠더니 나도 좀 맛보게 해주시오. 이영감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동이오? 하지만 사람들의 성화는 계속됐죠. 사흘째 되는 날 장터로 일거리를 찾으러 간 이영감은 더 놀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거든요. 이영감, 그 장 좀 구해줄 수 없소? 내 며느리가 그 장맛을 보고 싶어 해서 그러는데. 심지어 장사꾼들까지 나섰습니다. 이영감, 혹시 그 장 더 없소? 건어물 장수 정서방이 다가왔어요. 있긴 한데 집에서 먹으려고 담근 거라오. 그럼 우리를 통해 팔 생각은 없소?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장사라니요? 이 기깔난 맛이라면 한양까지 소문날 거요. 우리가 팔아드릴 테니 생각 좀 해보시구려. 이영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저 딸이 어머니한테 배운 솜씨로 담근 장이 이렇게 소문날 줄은 몰랐거든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말쑥한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 장맛이 그리 대단하다는 게요? 그렇다고들 하더이다, 나리. 옆에 있던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군. 박진사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상단 주인으로 이 고을을 지나는 길이었죠. 박진사는 인파를 해치고 이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그 장을 담근 사람이 누구요? 제 딸입니다만. 한번 맛을 볼 수 있겠소? 제가 찾아가도 되겠소? 예. 아, 예. 하지만 저희 집이 변변찮은데. 괜찮소. 길을 안내해 주시오. 박진사는 이영감을 따라 춘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앞에 도착했지만 박진사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춘희야, 손님이 오셨다. 춘희가 나와 보니 훤칠한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춘희는 얼른 장 종지를 가져왔어요. 박진사가 장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그 순간 박진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것은 어찌 먼저 하늘로 떠난 우리 부인의 장맛과 일이 똑같단 말이오? 박진사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습니다. 부인이라니요? 이영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제 아내 말이오. 박진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3년 전이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3년 전에 병으로. 이영감의 말에 박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셨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죠. 박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아내도 장 담그기로는 천하제일이었소. 그 장이 궁중에까지 올라갔었지. 그러셨군요. 하지만 역병이 너무 급하게 왔소. 비법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떠났지. 박진사는 다시 장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이 맛, 우연일 리 없소. 아씨, 이 장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오?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춘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찌 되시오? 순덕이라 하셨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박진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영감, 그리고 아씨, 한번 저희 댁에 놀러 오시지 않겠소? 예. 아씨의 장솜씨를 제대로 확인하고 싶소.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인연이 닿은 것 같소. 박진사의 눈빛이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이영감은 춘희를 바라봤어요. 춘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좋소. 보름 후에 제 댁으로 오시오. 하인을 보내 모셔가겠소. 박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춘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었을까? 그날 밤 춘희는 장독대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 후 박진사가 다시 춘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매쟁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영감 정식으로 혼담을 드리러 왔소. 박진사의 말에 이영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혼담이라니요? 제 아들 석진의 배필로 춘희 아씨를 맞이하고 싶소. 중매쟁이가 나섰어요. 박진사 댁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옵니다. 아드님도 학식이 있는 훌륭한 총각이고요. 사실 이 집의 처녀가 이런 곳과 혼인하는 것은 이영감은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저희 춘희를 이 정도의 손맛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박진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집안은 장으로 일어선 집안이오. 그 맥을 이을 며느리가 필요했는데 춘희 아씨가 바로 그 사람이오. 춘희가 방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박 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례 전에 저희 댁에서 한 번 더 장을 담가주셨으면 하오. 저희 가문의 장사업을 이어갈 며느리이니 확인하고 싶소. 그야 당연하지요. 이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매쟁이가 혼담을 정리했어요. 그럼 보름 후에 춘희 아씨를 모셔가 장을 담그게 하고 다시 혼례 날짜를 잡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박진사 일행이 돌아간 후 이영감은 춘희를 불렀습니다. 춘희야, 들었지?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 소녀도 좋습니다. 좋고 말고요. 춘희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박진사가 보낸 가마가 춘희를 모시러 왔어요. 춘희야, 긴장하지 말고 내 솜씨대로만 하거라. 예, 아버지. 춘희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박진사 댁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어서 오시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춘희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진사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소문대로 예의가 바르구나. 자, 안으로 들어가시게. 안채로 안내된 춘희는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두 여인을 만났습니다. 중년 부인과 젊은 아씨였어요. 중년 부인이 춘희를 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진사의 후처였어요. 옆에 있던 젊은 아씨도 춘희를 위아래로 후쳐봤습니다. 아버지, 오라버니 혼처가 이 아씨라고요? 시누이가 될 연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가운 시선을 느낀 춘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사가 나섰습니다. 자, 이제 장을 담가 보시지요. 부엌에 메주와 소금을 준비해뒀소. 춘희는 부엌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주를 만졌어요. 어머니, 소녀를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메주를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소금물을 맞출 때는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정성껏 했어요. 달걀을 띄워 농도를 확인하고 천천히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생긴 거랑 다르게. 저 아씨,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네. 새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춘희가 깨끗한 천으로 항아리 입구를 덮었어요. 다 됐습니다. 수고했소. 이제 석 달을 기다려야 하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소. 그동안 혼례 준비를 하도록 하지요.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후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후손을 생각하면 좀 더 훤칠하고 어여쁜 처녀를. 장맛이 이 정도면 마음씨도 곱다는 뜻이오. 며느리는 이 아씨로 정했소.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하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정말 저 아씨가 우리 새 언니가 되는 거예요? 연하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박진사가 딸을 나무랐습니다. 춘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역시 내 얼굴이 문제구나. 그날 춘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정처 없이 흘렀죠.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박진사 댁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장맛을 확인할 날이니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춘희는 이번엔 아버지와 함께 박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마당에 모여 있었어요. 박진사와 시아버지, 후처, 연하까지.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분이 석진 도련님이시구나. 춘희는 신랑이 될 사람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석진은 단정한 도포를 입은 수려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항아리를 가져오너라. 시아버지의 명령에 하인들이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춘희가 석 달 전에 담근 장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직접 뚜껑을 열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박진사가 장을 떠서 맛을 봤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그 맛이요. 옆에 있던 시할아버지도 장을 맛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며느리의 맛과 정말 똑같구나. 두 사람의 감격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석진도 장을 맛봤어요. 정말 훌륭한 맛입니다. 잊고 지낸 그동안은 맛볼 수 없던 그 맛이네요. 하지만 춘희를 바라보는 석진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후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혼사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오. 이보다 더 완벽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소?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례 날짜를 잡도록 하시오. 박진사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춘희 아씨,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셔서 고맙소. 춘희는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은 박진사뿐이었거든요. 후처와 연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특히 석진은 춘희를 한번 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서방님이 될 분이 실망하신 것 같아. 춘희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춘희는 장독대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소녀가 잘할 수 있을까요? 별들만이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면 혼례였습니다. 춘희는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정말 장맛 하나로 시집을 가는구나. 한 달 후 춘희는 박진사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혼례는 춘희네 초가집에서 치러졌어요. 검은 도포를 입은 신랑 석진이 말을 타고 왔습니다. 춘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어요. 춘희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 걱정 마세요. 혼례를 마치고 춘희는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사댁 대문을 들어서니 시댁 식구들이 나와 있었어요. 시아버지만이 환한 미소로 춘희를 맞이해 주셨죠. 어서 오너라, 춘희야, 이제는 며느리구나. 하지만 그 옆에 새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그래, 뭐 들어오너라. 시누이 연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랑 석진은 춘희를 한번 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춘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날 밤 석진은 춘희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서방님. 춘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석진은 대답도 없이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그저 좀 피곤하오. 춘희는 요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춘희는 시댁 식구들의 냉대를 받았습니다. 얘야, 마루 좀 닦아라. 손맛이 좋다면서 빠르지는 않는가 보구나. 아침밥이 왜 이렇게 늦었어? 사소한 핀잔들도 이어졌습니다. 춘희는 묵묵히 일했어요.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춘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석진은 춘희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맛으로 며느리를 드리는 게 말이나 되니? 어느 날 연하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 춘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시아버지였어요. 아가야, 힘들지? 낯선 곳의 시선도 곱지 않으니. 아닙니다, 아버님.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된 것이 우리 집 복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말거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춘희는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춘희에게 위안이 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돌아가신 전 시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박진사가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었죠. 이 방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 그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만 하거라. 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춘희는 매일 그 방에 들어가 먼지를 털고 청소를 했어요. 방 안에는 빈 장독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춘희는 장독에 먼지를 쓸어 담으며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시어머님도 장을 사랑하셨나 봐요. 어느 날 춘희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결국 밥맛이 사람 마음도 열 것이다. 춘희는 이 말을 되새기며 더욱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도 자신이 담근 장을 썼어요. 간장도 고추장도 모두 친정에서 조금씩 가져온 것들을 사용했죠. 석진이 밥상을 받고 첫 술을 뜨더니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 찌개 맛이. 하지만 석진은 끝까지 말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그래도 춘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시아버지는 춘희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탄했어요. 며느리 손맛은 정말 일품이야. 옛 생각이 나는 맛이구나. 하지만 다른 식구들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특히 새시어머니는 춘희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저녁 춘희는 전 시어머니 방에서 장독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의 마음을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요? 춘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손맛으로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거든요. 가을이 깊어져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춘희는 시댁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춘희는 지난번 이 집에서 담가둔 첫 장들을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 시어머니가 춘희를 불렀어요. 얘야, 지난번에 너가 처음으로 여기서 담근 장들이 있지? 이제 먹을 때 안 되었니? 예, 어머님. 가지고 와볼까요? 그럼 한번 열어보자꾸나. 우리 집 장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내 솜씨를 확인해 봐야지. 춘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가를 보일 기회였거든요. 이튿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마당에 모였어요. 하인들이 춘희가 담가둔 항아리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열어보거라. 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의 색깔이 평소 춘희가 담그던 것과 달랐어요. 너무 검고 탁했거든요. 이건 조금 이상한데. 춘희는 당황했지만 일단 장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끔찍하게 짰습니다. 어떠냐? 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님, 장이 짠 것 같습니다. 춘희는 얼른 두 번째 항아리를 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색깔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석진도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먹을 수 없는 맛입니다. 그때 시누이 연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니, 장 하나 잘 담근다고 우리 집에 들였는데 장맛으로 뽑힌 며느리가 장을 이렇게 망쳤다고요? 연하야, 진정해라. 시아버지가 말렸지만 연하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장사업을 다시 일으킬 거라고 했는데 이건 팔 수도 없어요. 춘희는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은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정성껏 담갔는데 왜 이런 맛이 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새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세울 게 없으면 손맛이라도 좋아야지. 이러면 혼인한 의미가 없구나. 춘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이 정도면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춘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부인,
그건 너무 심한 말이오. 심해요? 장맛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장을 망쳤는데요. 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춘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춘희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명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춘희는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정성껏 장을 담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어머니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맛이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진이 방에 들어왔지만 춘희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춘희는 요 한쪽에 몸을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쫓겨나는 건가? 그날 밤 춘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녘 춘희는 몸을 일으켰어요. 잠도 안 오는데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눈이 퉁퉁 부었지만 춘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밥을 짓고 마루를 닦았어요. 그러다 문득 전 시어머니의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청소를 해야겠어. 먼지 쌓였다고 또 뭐라 하실라. 춘희는 전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 안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뒤쪽까지 꼼꼼히 청소하던 중이었어요.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지? 춘희는 장롱을 조금 밀어냈어요. 그 뒤에 먼지 쌓인 목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게 여기 떨어져 있었구나. 춘희는 조심스럽게 목함을 꺼내다가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지요. 떨어지며 열린 목함 안에서 편지 한 통과 낡은 종이들이 쏟아졌어요.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친구 순덕이는 장 담그기의 천재였소. 어린 시절 우리는 함께 장도 담그고 여러 약초도 캐러 다니며 보냈지. 참 빛났던 시절. 아프니 문득 옛 친구 생각이 난다. 순덕이에게 손맛을 배웠지만 순덕이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간 후 연락이 끊겼지. 잘 지내니? 나중에 누군가 이걸 본다면 여기에 장 담그는 비법이 담겨 있소. 춘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덕. 우리 어머니 이름이잖아. 춘희는 손을 떨며 수첩을 펼쳤어요. 수첩에는 장 담그는 비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띄울 때는 반드시 따뜻한 곳에, 소금물은 달걀로 농도를 맞추되, 어머니께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수첩 한쪽에는 두 소녀가 함께 장을 담그는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어린 시절 친구였구나. 춘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박진사가 자신의 장맛을 먹고 그렇게 놀랐는지, 왜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는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 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 이어주신 인연이었어. 춘희는 수첩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내 장은 망가진 걸까? 춘희는 수첩을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법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항아리는 반드시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햇빛이 직접 닿으면 맛이 변한다. 춘희는 자신이 담근 항아리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날 그늘진 곳에 뒀던 것 같은데. 잠깐 부엌에 가봐야겠어. 춘희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어요. 창고 한쪽에 자신의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항아리 주변을 살펴보던 춘희는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틈 뒤편으로 소금 자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루를 열어보니 소금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소금을 넣은 건 아니겠지. 춘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장을 망치려고 일부러 소금을 과하게 넣은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춘희는 소금 자루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편지와 수첩, 그리고 소금 자루를 앞에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춘희는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미움을 받고 있는데 더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아버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춘희는 목함과 소금 자루를 들고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전 시어머님 방에서 찾았습니다. 춘희는 편지를 시아버지께 건넸어요. 시아버지가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덕. 그 이름을 이제야 알게 되는구나. 그래, 어쩐지 낯이 익었더랬지. 예, 저희 어머니 이름이 순덕입니다. 시아버지는 편지를 꼭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장맛을 이렇게 똑같이 낼 수가 없었어. 이제야 이유를 알겠구나. 춘희는 수첩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안에 두 분이 함께 만든 비법이 적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첩을 넘기며 감탄했어요. 그때 춘희가 소금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것도 찾았습니다. 소금 자루. 부엌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누군가 일부러 제장에 소금을 더 넣은 것 같은데.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감히. 시아버지는 즉시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랑채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춘희가 찾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인연을 남기셨구나. 석진도 편지를 읽으며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었다니. 하지만 새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소금 자루를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소금 자루가 부엌에 나와 있을 리가 없는데 혹시 이걸 꺼낸 사람이 누구오? 박진사는 애써 자연스럽게 물으며 가족들을 쭉 훑어봤죠. 순식간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하가 겁먹은 얼굴로 새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새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새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부인이 꺼냈다고요? 소금을 이리 쓸 일이 많았습니까?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병으로 사별한 전 부인의 손맛을 당신이 그리워하는 게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내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당신의 향수가 더 커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구나, 얘야. 내가 내 질투심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춘희는 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도 외로우셨군요. 춘희의 말에 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처로 들어와 늘 전 부인과 비교당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까지.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춘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저와 함께 다시 장을 담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수첩의 비법대로요. 그래 주겠느냐? 예. 모두 다 같이 알고 있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춘희의 따뜻한 말에 새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구나. 춘희는 그날부터 수첩의 비법대로 다시 장을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장독들을 아예 마당 한켠으로 잘 보이는 곳으로 놔두었지요. 그렇게 새로운 장을 담그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장독 뚜껑을 여는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춘희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박진사가 장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완벽하구나. 석진이 춘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부인,
제가 부인의 진가를 몰라봤습니다. 서방님, 춘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새 시어머니도 춘희에게 다가왔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 한 거라니 놀랍구나. 그날부터 시댁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장사업도 시작되었지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춘희가 담근 장이 장터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장맛, 예전 박진사댁 장맛이 돌아왔네. 정말 그렇구먼. 이게 얼마만인가.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한양에서도 주문이 들어왔고 궁중에서도 다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진사댁의 장사업이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죠. 며느리 덕분이요.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섰소. 박진사가 춘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춘희는 시어머니의 비법을 계승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똑같은 비법으로 만든다 해도 그 손맛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댁의 가장 소중한 며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석진은 점점 춘희를 아끼게 되었어요. 부인, 오늘 아침 된장국이 특히 맛있었소. 고맙습니다, 서방님. 석진은 어느새 춘희가 차려주는 밥상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저녁이면 춘희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부인의 손맛에는 정성이 담겨 있소. 이제야 그걸 알았소. 춘희는 행복했습니다. 외모로 무시받던 자신이 이렇게 사랑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새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실하고 예의 바른 춘희의 모습에 진심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였거든요. 내가 이 집에 온 게 우리 가문의 복이구나. 연아도 춘희를 따르게 됐어요. 새언니, 저도 이 장아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연아야. 함께 담가보자. 춘희와 연아는 자매처럼 지내며 함께 장도 담그고 음식도 만들었죠. 어느 봄날 춘희는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새로 담근 항아리들이 햇살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님. 춘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셨죠. 제 장맛이 저를 구할 거라고. 춘희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진짜로 소녀를 구한 건 장맛이 아니었어요. 두 분께서 이어주신 인연과 정성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두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석진이 춘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요. 나도 부인에게 감사하오. 우리 집안에 봄을 가져다 준 부인에게. 석진이 춘희의 손을 잡았어요. 춘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못난이라 불리던 춘희는 이제 박진사댁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손맛으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춘희가 담근 장들과 반찬들이 한 상을 거뜬히 채웠죠. 역시 며느리 손맛은 최고야. 시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새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이 왔을 뿐인데 집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춘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쁜 건 하루 이틀이라고 하셨죠, 어머니.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압니다. 그렇게 춘희는 장 담그는 솜씨 하나로 시집을 갔고 정성과 마음으로 식구들을 변화시키며 가장 행복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장독대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항아리 속에서는 장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춘희의 손맛처럼 춘희의 사랑도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춘희의 어머니가 말했듯이 예쁜 건 하루 이틀이 맞을까요? 정성과 마음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향기로워지죠. 마치 잘 익은 장처럼 말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화려함이 아닌 진심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